네, 이번 시간은 취업 원포인트 레슨 시간입니다. 네. 자,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 여러 가지 참 고민들이 참 많을 텐데요. 이 취업 원포인트 레슨 시간을 통해서 취업에 대한 모든 궁금증 해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인생 살아가면서 정말 고민은 늘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때마다 좀 들어주고 상담할 곳이 참 간절해지는데 취업이나 진로에 대한 고민은 저희와 함께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취업 보기 카페 권경 멘토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언제 봐도 참 밝으세요. 그래요. 네. 자, 이번 한 주 또 어떤 고민이 올라와 네. 있는지 취업 보기 카페에 올라온 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민부터 한번 보시죠. 살펴보죠. 네, 한번 볼게요. 안녕하세요. 휴학 2년 중 해외 자원봉사 6개월, 유럽 배낭여행, 소설 써서 출판 등 여러 가지를 잡다하게 한 것 같은데 어느덧 벌써 4학년인 경상학과 여학생입니다. 발등에 불 떨어지듯 지금 본격적으로 취업활동하고 있는데 하하, 제가 대학 4년 동안 뭘 했나 싶습니다. 학점은 평균 4.0이고요. 컴활 2급 가지고 있고 컴활 1급 필기 합격해서 지금은 실기 공부 중입니다. 토익은 1학년 때부터 했는데 중간에 폭이 자꾸 하다 보니까 아직 700점 못 넘었고요. 직무선정도 뚜렷하지가 않습니다. 출판사에 취직하겠다는 방향은 있었는데 대학교 상담사분이 되기 어렵다는 말에 접고 제가 뭘 먼저 해야 할지 참으로 막막합니다. 자기소개서 이력서 작성, 취업 캠프, 인턴 등 여러 가지의 활동들을 4학년 때 해야 되는데 뭘 당장에 어떻게 해야 할지 그래요. 이런 사연인데 네, 일단은 경상학과. 4학년이 되면은 누구나 다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는 것 같아요. 네, 내가 자. 4년 동안 뭘 했나 이런 그렇습니다. 거 있잖아요. 압박이 슬슬 오고 맞아요. 계십니다, 이분. 이분도 네. 좀 허무함에 하하 뭐 이렇게도 웃어주셨는데 그래요. 그래도 이 정도면은 좀 네. 여러 가지 활동들도 많이 하시고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2학년인데 하고요. 휴학을 2년을이나 했어요. 그리고 해외 자원봉사에 또 소설도 그 뭐 어떤 소설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무협지인지 뭐 로맨틱인지 모르겠지만 대외 활동 이 정도 많이 한 거 아닙니까? 그래요. 어때요?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이 사람의 네. 이분의 실제 상황을 좀 진단을 해주시면 네. 네, 그러게요. 스펙만 봤을 때는 일단 뭐 학교 이름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학과랑 어떤 성적 정도 알 수 있는데요. 일단 제가 인사 담당자라고 생각하고 이분의 요 스펙을 봤을 때는 네. 궁금한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2년 동안이나 휴학을 하셨잖아요. 그래요. 특이하게도. 근데 2년 동안 해외 자원봉사를 6개월 하셨는데 어떤 이유로 어떤 쪽에 봉사를 하셨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소설 쓴 거 굉장히 좀 특이했어요. 그런 부분도 어떤 소설을 썼는지 혹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렇게 쓰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스펙인 것 같고 그래서 물어보고 싶은 지원자일 것 같습니다. 요 스펙만 봐서는. 궁금한 점이 좀 많네요, 정말. 그러게요. 특이한 것도 많고요. 네, 유럽 배낭여행, 소설, 뭐 해외 자원봉사 이런 것들이 좀 눈길을 끄는 것 같은데 네. 이런 부분들은 자기소개서나 혹은 인턴십 하실 때 좋은 밑거름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여행 소설 썼나? 여행하면서 여행 가시고 소설 좋아하시고 그래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 글쓰기 일단 재능이 네. 있는 분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소설 출판하고 또 출판사에 근무하려는 계획을 세웠었는데 네. 상담사분이 출판사 지원 어렵다고 또 하셨대요. 근데 이분이 왜 이러셨는지 참 궁금해지죠. 그러게요. 그래요? 왜 먼저 싹을 자르셨는지 그러니까요. 저도 궁금한데요. 네. 글쎄요. 진짜 제가 생각하기에는 출판 업계가 이제 뭐 이북이나 혹은 다른 컨텐츠 때문에 밀리기 때문에 종이로 출판하는 출판 업계가 어렵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국문과나 문예창작과 학생들이 워낙 빵빵해요. 출판 업계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너 경상학과 갖고는 안 돼. 뭐 이렇게 하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그냥 짧은 저의 소견이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제가 알고 싶은 건 출판사에 취업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어떤 분야의 출판사에서 어떤 직무를 하고 싶은지가 좀 궁금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작가랑 컨택을 해서 책 계약을 따내는 일도 있을 거고요. 네. 혹은 디자인을 하거나 뭐 마케팅을 하거나 홍보하거나 여러 가지 분야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경상학과를 나왔으니까 기획 쪽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을 좋아하는 친구이기도 하고 그래서 책에 요즘에 시류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읽는 흐름도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책을 좋아하지 않고는 힘든 일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 이제 기획을 하는 업무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보면서 들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일단은 출판사에서도 구체적인 그런 잡 포지셔닝을 본인이 좀 생각을 하셔야
준비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요. 네, 상담사분이 근데 웬만하면 좋게 얘기해 주는데 그렇게 이렇게 이 얘기 했다면은 좀 냉정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나 그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이제 냉정하게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출판계 쪽에 취직이 좀 어렵다, 취업 가능성이 적다. 그러면은 이걸 제껴두고 좀 뭔가 딴 걸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친구가 2년 동안 일단 휴학을 하셨는데 네. 출판과 관련된 본인이 소설은 출판했지만 출판사에 몸담아서 일을 하고 싶은 그런 열망에 비해서는 노력을 좀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출판사에 일단 발품을 파셔서 본인이 하고 싶었던 그런 일을 인턴십으로 앞으로 방학, 여름방학이랑 겨울방학 2번 남았잖아요. 그 2번 기회 다 이용하셔서 일단 인턴십 해보시라고 조언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커리어를 늘상 이직하거나 혹은 취업 준비하는 학생들 제가 도와주는 직업이다 보니까 여러 케이스를 만나잖아요. 근데 어쨌거나 남에 의해서 자기 꿈을 접거나 펴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네, 그리고 조금은 더 돌아가더라도 본인이 정말 원하는 곳으로 좀 고집 있게 밀어붙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네, 사실 하고 싶은 일을 할 것이냐 아니면 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이냐 이렇게 늘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건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저도 지금 아직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처음에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했다가 다시 이리로 돌아왔어. 어떤 길을 또 이렇게 선택할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네. 4학년 3월쯤 되면은 정말 내가 4년 동안 시간이 훅 간 것 같은데 뭘 했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허무하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마음이 갑자기 급해지기도 하는데 아직은 4학년 1학기입니다. 네. 아직은 좀 시간이 남아 있어요. 뭐 앞으로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질 것 같으니까요. 네. 원하시는 출판계 쪽도 좀 문을 여러 번 두드려 네네네. 보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다음 사연이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한 2주 전인가요? 편지를 받았어요. 기억하시죠, 홍선혜 씨? 맞아요. 어머님한테. 네네네. 예, 어머님께서 이제 저 박재곤 MC한테 이제 편지를 주셨는데 아들이 나이가 저랑 비슷해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공부도 하셨고 그런데 취직이 안 된다고 그렇게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 제가 어떻게 해드려야 될지 저도 힘든 상황이라 그래서 그래도 저희들이 이 프로를 봐주시고 관심을 가져주는 거잖아요. 그럼요, 오늘 비슷한 사연이니까 한번 얘기를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유학 후에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분의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네. 자, 안녕하세요. 미국 주립대에서 회계를 전공하고 학사를 받고 현재 국내 기업 취업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 주로 회계 재무 쪽으로 지원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직무 면접이나 전공 면접이 있어서 전공에 관련된 질문을 하는 기업들이 있더군요. 다른 전공이면 모르겠지만 특히나 회계는 미국과 한국이 시스템 자체가 다르고 면접 또한 한국 회계 시스템으로 진행이 될 텐데 미국 회계에 관한 지식을 토대로 설명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한국 회계를 다시 익히고 가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물론 둘 다를 보는 거겠지만 전공 면접의 목적이 대학 시절 동안의 성실함을 보기 위함인지 직무에 대한 지식 인하를 보기 위함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한국어로도 어려운 회계 공부. 이걸 ARCPA라고 하죠. 예, 이게 좀 외국에서 공부하셨으면 외국에서 취업을 하시는 게 제일 좋지 않나요? 근데 일단 외국에서 공부를 하셨는데 네. 무슨 사정인지 모르겠지만 국내 지금 취업을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뭐 미국 회계, 한국 회계 이게 좀 많이 다른가 보죠. 이제 유학생분들 거기 계셔도 되는데 여기도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그러게 박 터지는 말이에요. 상황이고. 그러게 말이에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좋겠는데 저도 이제 주변에 이렇게 회계 공부를 해외에서 한 친구들 보니까요. 뭐 회계뿐만이 아니라 어쨌건 미국에서 공부했는데 굳이 한국으로 돌아와 취업을 하고 싶어 하시는 이유가 그쪽에서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기업들이 이분들을 비자를 스폰서를 해줘야 하는데 그런 부담이 좀 크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 나중에 OPT라고 해서 옵셔널 프랙티컬 트레이닝 해서 그런 잠깐 인턴십처럼 쓰고 그 다음에 버려지는 소위 말해서 버려지는 그런 경우도 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좀 안정적으로 가족들도 또 있을 거고요. 그런 이유일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 질문 주신 전공 면접의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자면 네. 정답은 둘 다입니다. 네, 첫 번째는 일단 대학 생활 중에 네. 얼마나 성실하게 했느냐, 그리고 어떤 경험을 했느냐, 그리고 인성은 어떠냐, 뭐 이런 것들을 보려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직무에 대한 지식인데 미국의 회계하고 한국의 회계가 기본은 똑같지만 나라마다 이제 법률이라든지 세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적용하는 문제 때문에 한국의 세법이나 혹은 한국의 회계 지식을 얼마나 갖추고 있느냐를 좀 심층적으로
심층적으로 인터뷰 때 물어볼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업의 재무회계 파트에 취업을 하려면 뭔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어떤 준비 필요할까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재무회계 파트로 취직을 하려면 3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대기업의 경우는 이제 첫 번째 영어랑 학점으로 서류 전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인적성 검사를 하시고 2~3차례 인터뷰를 심층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논술이 주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의 회계법인으로 가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는 CPA나 AICPA, 그러니까 즉 공인회계사 자격증이라든지 미국 공인회계사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여기에는 언급이 안 되어 있는데요. AICPA를 미국에서 이미 취득을 하셨다면 여기에서 한국의 회계법인에서 회계사로서 조금 더 전문적인 일로 시작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번째인데요. 이제 뭐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일반 기업에서는 뭐 회계감사라든지 혹은 세금이라든지 분야별로 포지션별로 따로따로 채용을 좀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트렌드거든요. 네네. 그래서 앞으로 본인이 하고 싶은 이 회계 분야에서도 조금 더 구체적인 분야를 설정을 하신다면 그걸 준비하셔서 미리 준비하신다면 기회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유학생이잖아요. 예전에는 유학을 갔다 온 게 좀 희소했기 때문에 좀 많은 더 큰 강점이 될 수 있었다면 요즘은 좀 흔하다고 할까요? 너무나 많이 갔다 오기 때문에 좀 이거를 좋은 강점으로 포장을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그러게요. 요즘에는 뭐 오히려 전문 분야의 어떤 직업일수록 스펙들이 더욱더 빵빵하기 맞아요. 때문에 상당히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근데 질문 주신 내용이 정리를 하자면 미국에서 학사 학위 받아서 이제 바이링구얼, 한국어랑 영어가 의사소통이 자유자재로 가능하다는 것과 그리고 두 번째는 글로벌 마인드를 갖춘 준비되어 있는 어떤 회계인이다, 전문 회계인이다라는 이미지를 바탕으로 하되 이제 미국에서 배운 회계 지식을 한국의 회계 지식으로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느냐를 아주 강하게 어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취업 원포인트 레슨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고민 살펴봤고요. 함께 네. 고민을 또 해결해 봤습니다. 네, 취업 포기 카페. 예, 네. 카페에 글 남겨주시고요. 특히 궁금하신 거 좀 글을 좀 많이 남겨주시면 맞아요. 저희들이 그 권경 멘토님과 힘을 합쳐서 해결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권경 멘토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취업 준비생에게 힘이 되고 싶었고 그들이 든든한 사회의 일꾼이 되길 바랬습니다. 스펙보다는 진솔한 능력으로, 학벌보다는 뜨거운 열정으로, 성공 취업의 길라잡이로, 고용률 70% 달성의 그날까지 우리는 취준생의 버팀목이 되고 싶었습니다. 취업, 우리가 가장 잘하는 일이니까요. 성공 취업의 길이 시작됩니다. 취업정보센터